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의 정지혜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아직 세우지 못하셨다면 이번 여름 휴가는 농촌마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부가 자연의 멋과 전통의 맛, 거기에 다양한 이색 체험까지 가능한 농촌마을로의 유도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인데요. 자세한 소식 권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수아비 소원 달기, 이색 수박 먹기, 전통 음료 빨리 먹기 등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양한 농촌의 즐길거리가 도시민들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도심에서 농촌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 부스들이 마련된 배경은 정부가 농촌 여름 휴가 캠페인 행사를 위해 팔을 걷었기 때문인데요. 농식품부는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모시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도 농어촌으로 다 휴가를 가도록 우리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보고를 드리고 장관님 저부터 가장 먼저 우리 농어촌을 찾아서 휴가를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시민들도 의례적인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을 찾아서 몸과 마음을 휴식하고 또 재충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올 여름 휴가 트렌드는 힐링과 먹방으로 나뉘었는데요. 연령별로는 30, 40대에서 농촌 체험과 산림욕, 온천 등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활동이, 20대에서는 여름 먹거리 중심의 맛집 먹방과 여행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농촌을 힐링과 먹방 여행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농촌이 힐링과 먹방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도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일례로 농식품부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추진해 전국 농촌체험 휴양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청소 및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등 도시민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농촌을 즐길 수 있는데요. 농촌 체험과 식생활 교육을 융합해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수농촌 식생활 체험 공간부터 한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여행 코스로 정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휴가는 자연경관, 전통문화, 친환경 먹거리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농촌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이시죠? 넉넉해진 마음에 피서지에서 먹을 식재료를 평소보다 더 많이 구입해 음식물을 남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실제로 휴가철이 되면 몇몇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피서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의 계곡과 해변에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바톤을 이어받듯 사람들이 돌아간 자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나는데요. 쓰레기 종류는 비닐, 페트병 등 일회용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월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7월과 8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분 좋게 가는 여름 휴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재료를 남김없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대부분 유통,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식재료를 구매하는 단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휴가를 가기 전에 몇 명이 휴가를 가는지 또 가서는 어떠한 음식을 먹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시고요.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구입해야 되는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계획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목록화해서 장을 보시면 식재료를 낭비하는 것들을 좀 막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경제적으로 장을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식재료를 구입하시고 나면 그것들을
것들을 미리 손질을 하셔서 한 번에 조리할 수 있는 양을 좀 미리 패킹을 해서 보관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아이들에게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주면 음식물이 남기는 것을 줄일 수 있겠죠. 또 과일과 채소는 껍질째 먹고 자투리 채소는 육수로 활용하는 등 섭취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와 한국소비자TV는 식생활교육 전문방송 제2차 방송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소비자TV 스튜디오에서 방송운영위원회 10명이 참여했으며 전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향후 보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가 바른 식생활교육체험관 특별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후원금은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 텃밭 조성, 취약계층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바른 식생활 교육체험관은 상시 조리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조성됐습니다.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인 요즘. 은퇴 후 따뜻한 집밥을 만들기 위해 요리를 배우는 남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도봉 바른밥상 배운터. 아버님들이 익숙하게 앞치마를 메고 있는데요. 아버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세요? 요리 수업 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를 끝마친 아버님들의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열심히 해서 뭔가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집에 가서 실습해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유익하고 좋은 교육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화이팅! 오늘의 식재료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 재료를 선택할 때 똑같은 고기지만 어떤 것들을 선택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줘야지만 그것이 곧 나의 건강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환경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무심코 먹었던 축산물들에 대해 되짚어보게 되는데요. 활동도 하고 또 넓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닭장에서 비육만 시켜가지고 이걸 먹는다는 게 건강하게 육식하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저지방 육류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리 순서를 익히는 아버님들의 열정. 대단하죠? 열심히 배운 요리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잠들어 있던 앞다리살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 밑간을 하는데요. 간장과 다진 마늘을 골고루 묻히고 후추도 솔솔 뿌려줍니다. 배, 부추, 파, 당근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하는데요. 칼질하는 솜씨가 제법이죠. 네, 여기 와서 요리를 배우다 보니까 칼질도 잘하게 되고 참 좋습니다. 고기를 굽기 전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님이랑 같이 양념된 고기에 찹쌀가루를 묻히고 있는데요.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시나요? 그 육즙을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찹쌀가루를 묻힌다고 합니다. 역시 고기는 구워야 제맛이죠. 아버님들의 눈빛이 다 고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찹쌀가루에 묻힌 이 양념 고기를 맛있게 튀기고 있습니다. 굽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요리 수업의 또 하나의 장점이 바로 함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하시는 코스가 아주 그냥 여러 번 음식 많이 한 그런 자세 같은데. 여러 번 같이 하는 바람에 소비자 맡고 있대요. 요리도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버님? 이분 잘해요. 그동안 집에서 많이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요리는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손질한 채소들의 맛을 더해줄 소스 만들기.
겨자와 마늘, 설탕, 식초 등을 넣고 만든 겨자 소스를 채소에 묻혀줍니다. 완성된 요리와 함께 인증사진 찍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드디어 쇠고기 찹쌀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네. 만든 것은 네. 우리 사회나 민을 오실 때 시아버지로서 또는 장인어른으로서 만들었다는 이 내용을 한번 대접해서 좀 폼을 잡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직접 만들어 보시니까. 이제 우리 그 친지나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 왔을 때 대접해주고 싶은 이렇게 음식이에요. 네, 손님 접대용 음식으로 정말 완벽한 이 요리를 이젠 본격적으로 먹어보아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예. 이제부터 행복한 먹방 타임. 겨자 소스가 새콤달콤하니 너무 맛있고요. 고기가 확실히 찹쌀가루를 붙이니까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맛은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느끼는 맛이에요. 특히나 이 찹쌀에 묻힌 고기를 처음 먹다 보니까 이 쫀득쫀득한 게 아주 뭐 안주거리도 좋고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실래요? 총 6회로 진행된 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 아버님들은 따뜻한 집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남자들은 그냥 의뢰의 밥을 얻어먹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남자들도 할 수 있구나. 더욱이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기업에나 직장에 또 공무원 다 퇴직하신 분이에요. 저도 서울의 협동조합 24년 단위 퇴직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지내도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해보고 또 집에 가서 또 실습을 또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좀 생겨요.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얻어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맛있고 또 식구들한테 해주고 친구들한테도 한 번씩 하면서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즐겁네요. 앞으로도 도봉 바른밥상 배움터에서는 은퇴하신 아버님들의 요리 자신감을 업시켜주기 위한 시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오늘 1회서부터 6회차의 계획이 1기가 마무리되었고요. 앞으로 2기와 또 3기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 1기로 이제 수업을 마치시고 나가신 분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서울시와 잘 의논을 해서 회기를 더 늘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6회차가 너무 짧다고 길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요청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아버님들은 스스로 집밥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건강한 노후도 지킬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식생활 박사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음식이라 나도 한 입 먹었는데 예기치 않게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배가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흔히 이런 현상을 식품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해당 식품을 조금씩 자주 먹으면 그 식품에 대한 면역이 생긴다고 믿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선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어떤 식품을 섭취했을 때 질병에 걸린 것처럼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섭취량과 관계없이 극소량을 먹더라도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이나 그 증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계란이나 우유, 또 밀, 대두, 땅콩, 그다음 게, 새우,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것에 알레르기 발생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알레르기 그 증상은 대부분 입술이 붓거나 또 목이 붓거나 또 간지러운 느낌이나 두드러기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또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나팔락시스 같은 그런 급격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을 섭취 후 수분 내에 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즉시형과 또 하루 이틀이 지나도 나타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우리 몸이 특정 식품을 나쁜 균으로 잘못 알고 공격하는 것으로 이미 면역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몸이 특정 식품을 좋은 균이라고 생각을 바꿔야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해당 식품을 조금씩 자주 먹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연관짓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된 환자 중 원인 식품이 확진된 경우에는 원인 식품을 피하든지 대체 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빵, 국수, 케이크, 햄버거 등을 피하고 그 대신 쌀, 옥수수, 보리가 들어있는 식품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철저한 식이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단 나이가 들면서 음식 알레르기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다시 그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알쏭달쏭 식생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자주 먹는다 해도 고칠 수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정확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쏭달쏭 식생활. 더운 여름 찬 음료 많이 섭취하게 되시죠? 탄산음료나 커피 등을 마시기보다는 물을 더 자주 마시는 것이 수분 보충에 더 효과적인데요. 특히 녹차와 감잎차는 충치 예방 성분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 앞으로도 다양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